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국어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천재 김수학 1의 1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시 갈래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품의 핵심 부분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백적이고 상징적, 자기 성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늘과 눈물을 제재로 하고 있고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 햇빛과 그늘 혹은 눈물과 기쁨을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은 상대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묻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이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다 확인해 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같은 맥락에 해당이 되겠죠. 시련이나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대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대요. 이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햇빛도 이런 어두운 부분인 그늘이 있어야 조금 더 밝고 맑다라는 거죠.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뭐뭐 하는가로 끝났네요. 그쵸? 서리법이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요 말인 즉슨 이런 기쁨도 눈물이 있어야 진짜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힘든 부분이 있어야 좋은 부분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네, 여기서도 서리법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다른 사람의 이런 힘든 부분, 슬픈 부분을 위로해주고 이제 달래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다른 지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대중가요이고요. 역설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일상적 상황을 전체 물리학의 개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별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역설적. 문장 속에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표현?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사의 외국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운 묘미를 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 볼게요. 자,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 행복했던 과거죠.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자, 그런데 시간은 여러분 옅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추상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옅어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하면서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갑시다. 추억은 아름답게 묻어둡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지문 황진이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시족이고 서정시이며 감상적, 낭만적 연정가입니다. 여러분, 연정가가 뭐냐면요, 사랑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 연정가라고 해요. 자,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추상적 개념, 이 추상적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념적 개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관념적 개념이라고도 하고, 이런 구체적 산물로 표현했다. 우리 아까 시간이 이제 흩어질 때는 이런 표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이걸 뭐 시각적 개념으로 표현했다. 요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다들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음성 상징어에는 뭐가 포함이 되나요? 의태어랑 의성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음성 상징어도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밤은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근데 선생님 밤은 깜깜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밤이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추상적인 대상인 밤의 허리를 베어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추상적 대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상징어죠.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굽이굽이 펴리라. 여기서도 음성상징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동짓달은 여러분 우리 세모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간, 의미 없는 외로운 시간에 밤에 허리를 잘라내서 이불 안에 넣었다가 이미 오신 그 즐거운 날 밤에, 이런 긍정적인 시간에 내가 꽁쳐놨던 그 밤을 펴서 길게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우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두 문제를 다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쉽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2번만 나와도 반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법을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또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그쵸.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감각적 심상을 배제하고, 자, 여러분 시각, 통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뭐 반짝이는 햇살, 시각적 심상 사용되었죠? 배제됐다는 표현 틀렸고요.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는 나타났어요. 그늘, 눈물 같은 거요. 그런데 상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다. 모순은 확인되지 않았죠. 자, 더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